자유로운 영혼이기보다는 내리비, 그냥 내버려둬. 강용주를 마음껏 놀도록 하라. 이런 개념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이 자유롭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내가 강용주다 사람들이 했을 때 가장 그 많은 그들 중에 저한테 가장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강용주를 마음대로 놀게 놔둬라 이거였거든요. 그냥 원래 좀 자유스러운 편이었는데 그게 억눌려서 있었던 거고, 그냥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좋아하는 걸 하는 거고, 그냥 내 스스로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 그게 억눌리고 폐쇄되고 금지를 당해서 그런 거죠. 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5,540m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거. 머리가 텅 빈 느낌. 그래서 뭘 생각해서 좋았던 게 아니고 머리 자체가, 그리고 마음이 이게 그냥 싹 비워지는 느낌이어서, 근데 그 비워짐의 근저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거기 가서 그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텅 빈 것하고 또 하나는 트라우마를 다시 보는 것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순간이었던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거기를 갔더니 뭐 깨달음 얻었다든 뭐 정리됐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진면목 그대로 들여보게 됐다.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입으로 엄마, 어머니 불러보면 그 다가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보다는 엄마 했을 때 그 가슴속에 퍼지는 울림, 따뜻함, 그리고 아련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보통 사람이 느끼는 그 어머니,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가 늘 내 편이 되어 주셨던 분, 그리고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아들 곁에서 함께 싸워주셨던 분. 그래서 저한테는 의지처이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의미에서 동지이기도 하고 세상을 같이 헤쳐오던 그런 동반자이기도 한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셔서 더 잘 견딜 수 있었고 내 삶이 더 망가지지 않았고 이만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거, 그거는 어머니 당신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늘 그러세요. 늘 하시는 말씀, 생전 키우면서 속 한 번 안 썩이고 힘든 것 하나 몰랐던 애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어머니가 아프다고 힘없다고 하다가도 저만 나타나면 어머니가 얼굴이 웃고 환해지고 그런대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는, 엄마는 나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의지하고 같이 힘이 되는 그런 자식이 어머님은 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돌려드린 것은 그냥 빵바라지, 진흙바라지밖에 없으니까 불효긴 하지만요. 이 광주가 80년 5.18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상태에 머무른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외상후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트라우마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 또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트라우마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통합과 화해, 긍정의 가치들을 넓혀내려면 광주가 겪었던 아픔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해내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80년 5월에 광주가 겪었던 것 같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걸 겪고 있는데 그것들과 연대하고 지지하고 하는 모습들로 성장을 해나갈 때 저는 광주가 외상후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상후 성장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18 당시에 자식을 잃었던 사람, 구속됐던 사람들이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광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헌신성들이나 80년 5.18이라고 하는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계속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서 재규정되어지는 광주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 광주, 트라우마의 공동체에서 치유의 공동체로 광주를 발전시켜 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연한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역사적 과정에서 필연적인 상황들이 있는 거죠. 80년 5.18 그리고 군비학생 사건, 제가 감옥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연한 개인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80년 5.18 때도 광주 시민 누구나처럼 저도 같이 싸웠던 거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전향제도를 강요를 하니까 거기에서 반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우연한 개인의 필연적 선택이라는 생각들을 해요. 제가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하는 거나 아니면 고문 피해자 치유 모임을 했던 것은 제가 전문의를 따고 나서 2008년이 됐는데 그 많은 고문 피해자들인데 그는 치유하는 모임이나 조직이 없었던 거죠. 누가 하지도 않고. 아,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보구나.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으면 제가 꼭 그거 할 필요 없죠. 그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보안관찰법도 그래요. 이게 운명처럼 저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광주가 겪었고, 제가 남산 안기부에서 겪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겪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와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지는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가 지켜고 서 있는 근거점이거든요. 그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수자과 연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어느 역사적 굽이 어떤 우연한 상황에서 제 운명처럼 다가오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 거죠. 그렇지만 다음에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아직 없어요. 이 공산주의자가 잡혀갔을 때 내일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회주의자들이 잡혀갔을 때도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주의자들이 잡혀갔을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나까지 나치가 잡아갔더라. 그렇지만 아무도 내 곁에는 나와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사는 거죠.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귀 기울여지는 사회가 저는 인간적인 사회고 문명화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IMF 이후에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물신숭배적인 사회고 약육강식의 사회고 승자 독식의 사회로 변해버렸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정권교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근저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기도 하고 보기 싫은 거죠.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가 불편한 거잖아요. 아마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사회가 총체적으로 변하는 걸 찾으라면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않았던 거, 외면했던 거, 그리고 간과했던 문제들을 직면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저는 보안관찰이 막 해결된다, 저절로 될 거다, 그렇게는 생각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혼자서 싸워야 되는 거였지만 지금은 같이 싸워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성과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내가 강용주다, 그리고 보안관찰법에 같이 싸워주는 것은 싸가지 없는 국가를 싸가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싸가지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불평등, 차별가 싸우는 불복종하는 인간인 거죠. 그 나의 불복종이 세상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지는 그런 것이 된다면 세상에 와서 한 번 사는 인생 되돌아봤을 때 참 잘 살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네가 돌아가서 살고 싶다면 어떻고 싶어 나한테 묻는다면 80년 5.18 같은 일 겪기 싫고, 남산 안기부에서 고문당하기 싫고, 감옥 가서 그렇게 살기 싫죠. 그렇지만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 싫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선택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 제가 저한테 넌 참 잘 살았어 라고 어깨에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마음. 나머지 인생 이제 100세 시대니까 아직 45년 남았잖아요. 나머지 생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